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머릿속에 온갖 기생충을 낳는 소시오패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시오패스는 마음이 결핍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결핍된다는 게 뭔지 일단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우리가 살펴본 나르시시스트하고 비교되는 점이기도 해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소시오패스의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와 나르시시스트의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해봅시다. 소시오패스와 나르시시스트 둘 다 불륜이 나쁘고 그것이 아내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가족들이 느낄 아픔과 고통에 대해 공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왜 공감해야 해? 이런 식이죠. 나르시시스트는 가족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아픔과 고통은 알지만 바람을 피우는 쾌락이 너무 좋아 불륜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쳐 죽일 나쁜 놈들이네. 어느 쪽이 더 끔찍한 거야? 그놈이 그놈이지만요. 제 생각에는 아예 공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시오패스 쪽이 조금 더 무섭긴 해요. 글쎄 난 알면서도 즐기는 나르시시스트가 더 빡치네. 소시오패스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던 나는 아예 공감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내 죄는 없다 이거로군. 맞아요. 소시오패스는 마음이 결핍된 인격장애로서 선천적인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서 작가는 이걸 이렇게 구분해 보고 싶다고 해요. 사이코패스는 범죄학적인 면에서 살인자 또는 변태 같은 반사회적 인륜을 저지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소시오패스는 심리학적 면에서 주위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범죄를 저지르는 인격장애의 형태로 보는 거지요. 소시오패스도 나르시시스트처럼 지루함을 쉽게 느끼며 자극적인 것을 원해요. 예를 들어 도박이나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데 마약과 같은 강력한 것을 찾는 소시오패스가 약물에 의한 의존도는 낮다고 하니 더 강한 것을 찾는 특징 때문일까요? 물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소시오패스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들은 주위의 사람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무관심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 주위의 사람을 끌어들이고 배신하는 걸 당연시 여깁니다. 왜냐면 이들에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니까요. 여기서 잠깐. 그러니까 이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죄를 지어서 비난을 받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그 말인가? 그렇지요. 자신의 이익과 사상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지요. 타인이 받을 고통을 공감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소시오패스에겐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렇군.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나?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군. 그래요. 소시오패스에게는 감정이란 긍정적인 것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만 나뉘어 있어요. 즉 불쾌하거나 쾌락적이거나 그런 식이죠. 그럼 감정을 아예 모르는 괴물인가?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감정과 관련된 단어를 사전적으로는 이해하고 의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단어가 지니는 가치를 모른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 슬픔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그건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소시오패스는 알고 있겠죠. 그러나 슬픔 속에 포함된 우울이나 고통 그리고 깊은 마음의 상실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걸 읽을 수 있는 마음의 나사가 아예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상대방이 소시오패스라는 걸 알 수 있나? 일단 소시오패스는 눈빛이나 목소리가 매우 단조롭죠. 눈빛이나 목소리가 매우 단조롭다는 건 감정을 느끼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군. 딩동댕동. 맞아요. 게다가 소시오패스들은 감정이 쉽게 변해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흔히 악어의 눈물을 보여 상대방에게 나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속이죠. 알겠다. 요즘 미성년자 그루밍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이 스타임을 강조한 남자 배우가 풀 메이크업하고 기자회견 때 울었던 그게 바로 악어의 눈물 맞군. 어쩜 그리 잘 아실까요? 딩동댕동. 또한 상황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감정 반응이 나타나요. 아, 그것도 알겠다. 산불이 나서 난리 난 현장에 간 야당 대표란 사람이 사진만 찍다가 창고가 불탄다고 주민이 애를 태우며 소리 지르자 여기서도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한 게 부적절한 감정 반응이군. 아마 뒤에 씨비읍이라는 말도 들렸지요. 창고가 불이 타서 속이 다 타버리고 절규하는 사람에게 기념사진 못 찍는다고 욕을 하는 그 마인드는 뭔가요? 도대체 뭘 먹고 태어났길래 소시오패스는 저런 거야? 열등감이 강한 분노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즉, 자기 중심성을 먹고 태어난 괴물이 바로 소시오패스인데 사실은 자신이 감정 능력이 없고 감정을 느낄 나사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실망하면 즉각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들은 남을 통제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것만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시켜서 열등감에 대해 보상받으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남을 깔보는 건 저가 못났기 때문이군. 소시오패스들 중에도 영리한 놈들도 있긴 해요. 특히 권력을 잡은 경우가 그렇지요. 이들은 지나친 우월감과 오만함이 숨을 쉴 때마다 나오죠. 자신이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고 과대망상을 하죠. 과대망상 크크크. 그렇지만 교활하고 계산된 합리성을 가지고 속일 때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죠. 거짓말로 사람 혼을 빼놓는다는 건가? 그렇죠. 그러나 소시오패스의 생각이나 착상은 상당히 작은 단위로 묶여 있어 쉽게 바뀐대요. 즉 생각 단위가 작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는 매우 유리하지만 잘 들어보면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놓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 그래서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했다가 이러는 거군. 그런데도 거짓말을 한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더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소시오패스들이 낳는 게 바로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기생충? 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영상에서 다루자면 소시오패스들의 본질은 기생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남을 통제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으려 하는데 남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붙어 기생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내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어딘가에 붙어 기생하면 착취할 수 있으니까요. 권력이 타인을 통제하는 강력한 악으로 나타난다면 그 권력을 따라 기생하는 기생충들이 생기는 거죠. 그들은 성공을 거둘 능력도 없고 일하기를 싫어하기에 기생이라도 해서 남을 뜯어먹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활하고 영리한 소시오패스들은 권력이란 힘을 통해 남을 뜯어먹고 거기에 빌붙은 소시오패스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뜯어먹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란 말이네. 네. 모든 기생충이 소시오패스라고 할 순 없지만 남을 뜯어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의식도 없기에 소시오패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네. 자, 오늘의 요약 들어갑니다. 소시오패스는 자기 중심성이 강한 감정이 결여된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개인의 요구만을 쫓습니다. 현재만 살기 때문에 미래의 계획성이 없으며 그러기에 미래를 위해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죠. 이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강한 분노가 있어 늘 자신의 탓이 아니라 세상의 탓이라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남을 착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용 가치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냉담하고 무책임하며 거짓말로 남을 속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타인의 것을 아무런 노력 없이 빨아먹기 위해 기생합니다. 잠깐. 이걸 잊지 말자고. 자신이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을 의심한다면 당신은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는 걸 말이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